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으면 법에서 정해진 최저 변제율에 거의 근접한 변제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생의 최종 결론은 그래서 얼마를 갚는 거냐, 즉 변제율이 몇 프로이냐의 문제인데요. 오늘은 법에서 정해진 최저 변제율이 몇 프로인지 말씀드리고,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10% 이하 변제율 사건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에서는 최저 변제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 규정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총 채무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제율이 최소 5% 이상은 나와야 하는 겁니다.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잠깐 계산해 볼까요? 총 채무액이 3천만 원이면 5%인 1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이면 3%인 1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2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1억이면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400만 원 이상이고요.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니까 감이 오실 텐데요. 법에서 정한 건 정말 최저치입니다. 이론상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으면 법에서 정해진 최저 변제율에 거의 근접한 변제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율은 원금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자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실변제율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사례 2개를 소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이자를 제외하면 변제율이 17%와 11%였는데요. 이자까지 포함한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은 4.8%와 3.8%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분들인데도 변제율이 7%, 8% 나온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는 분은 법인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하였다가 사업에 실패한 분입니다. 총 채무액은 3억 1,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은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는 아니었고 사업과 관련된 채무였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난 후 직장을 구하셨고 월 소득은 18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없었고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었습니다. 이제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24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월 소득 186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24만 6천 원 정도를 빼면 월 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62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62만 원에서 2% 정도, 약 1만 2천 원은 회생위험 보수로 나갑니다. 그러면 60만 8천 원 정도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돈인데요. 변제 계획안 보여드리겠습니다.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금은 2,180만 원 정도입니다. 총 채무액 3억 1,4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변제율 7%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변제율은 더 낮아질 겁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변제율이 너무 낮아서 변제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이분의 경우 주식 코인 채무도 아니었고 법원도 서울회생법원이었기 때문에 36개월로 인가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변제 기간 36개월로 인가가 났습니다. 다음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총 채무액이 2억 4,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월 소득은 194만 원 정도이고요.
아내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었고요.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분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주식 관련 채무였습니다. 다행히 코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 거주지의 월세 중 19만 8천 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계비로 월 136만 원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57만 원이 조금 안 되었고요. 이분의 변제 계획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36개월 변제하면 총 변제금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총 채무액이 2억 4,6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변제율은 8% 정도입니다. 이분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개인의 생을 진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변제율이 10% 이하였던 사건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변제율이 낮은 사건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액 대비 월 소득이 적다는 겁니다.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개인의 생은 채무자의 소득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추가 생계비까지 뺀 금액이 기본적인 월 변제금이 됩니다. 신용회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두 번째, 채무자가 법원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제율이 10% 이하로 낮게 나오는 경우 저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하는 보정입니다. 3년으로는 변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변제율을 높이라는 거죠. 월소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채무, 특히 가족들의 채무를 먼저 갚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 정말 싫어합니다. 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하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지 않고 개인에게 돈을 갚거나 주식, 코인을 하는 경우도 법원이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인데도 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요. 또 금융자료가 없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도박, 게임, 사치, 유흥으로 인한 채무인 경우, 큰 금액인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도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원이 싫어하는 행동이 없는 경우 변제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장 프렌들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좋은 사무실을 만나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상담하고 자기 일처럼 준비해서 하나하나 회생위원님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